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언급하면 시어머니가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는 사연인데요. 인성이 덜 된 것들은 지능과 연관이 있나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이고 결혼한 지는 3년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의 뻔뻔함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남편은 언제나 제 편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이 기분 나빠도 남편에게 말하기가 애매한 것도 있고 남편이 신경 쓸까봐 말을 못한 것도 있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 나쁜 적이 많았지만 대놓고 시어머니에게 화를 낼 수도 없잖아요. 제가 감정이 상하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어요. 제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보나마나 어딜 어른한테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울까봐 겁이 났기도 했습니다. 친정은 중산층 이상입니다. 시댁은 약간 어렵고요. 저는 부모님 덕분에 모자람 없이 자랐지만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돈을 잘 벌었지만 알뜰한 모습만 보여주셨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사치 한번 하지 않으셨고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산 늘리는 재미로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와 동생은 어렸을 때 비싼 메이커 옷을 몇 번 입어본 적이 있는 정도입니다. 성인이 된 후로 명품백 한번 사본 적이 없어요. 근검절약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댁은 경제 사정이 그리 좋지 않지만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돈을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시부모님은 장어나 소고기를 먹는 것이 멋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국밥집에 가는 것은 돈 아까워서 그런 것이고 궁상 맞은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장어 먹을 돈이 있어도 국밥이 먹고 싶으면 국밥집에 가는 거잖아요. 시부모님은 장어 먹을 돈이 있는데 국밥집에 왜 가냐? 없으니까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틀어박혀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외식하러 설렁탕집에 간 적도 많았다는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는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참 있는 사람이 좀 써줘야 나라 경제도 돌아가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먹는 것에 사치하지 않는 것을 저희한테 교육시키려고 비싼 곳에 안 간 것도 있다던데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자식 교육을 뭘 그런 걸로 시키니?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행동으로 자식 교육을 시킨 것인데 저희 부모님을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폄하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돈 펑펑 쓰는 거 자식들한테 보여줘서 월 300번은 아들이 소고기집을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때는 이런 말이 떠오르지 않아 따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연애할 때 씀씀이가 좀 큰 편이었거든요. 저와 사귀면서 좀 고쳐졌죠. 처음에 남편은 제가 좀 어렵게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남편과 연애 중에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니 씀씀이에 대해 제가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제 말을 잘 따라주었습니다. 양가에 인사를 드렸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한참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저희 부모님은 일단 작은 집에서 시작하고 나중에 여력이 되면 아파트에서 살도록 해주마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귀여운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대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제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랐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결혼에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집마다 형편이 다른 것이니 저는 별 불만 없었습니다. 친정에서 지원해 주셔서 저희는 방 2개짜리 작은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구한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 준 돈으로 집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라셨죠. 근데 시어머니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해줄 거면 아파트를 해주시지 빌라는 뭐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얼떨떨하기만 했죠. 남편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고, 처가에서 지불해줬는데 평생 고마워해야지. 얼굴까지 빨개지면서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 내 말이 틀려? 이러셨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아들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 하시더니 아들이 없는 데에서만 개념 없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 동안은 양가에 자주 찾아뵈었어요. 저희 엄마는 평생 아빠와 함께 일을 하셨지만 음식 솜씨는 좋아요. 저희가 가면 사위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일하는 분인데 시간 들여가며 음식을 하고 싶었을까요? 사위가 말 그대로 개걸스럽게 잘 먹으니까 해 놓으신 거죠.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꼭 용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노발대발하셨죠. 사위한테 설거지를 시키는 집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하셨어요. 이때 든 생각이 나는 시댁 가면 내가 설거지하는데 사위는 처가에서 설거지하면 왜 안 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집 해주셨는데 이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이런 거 안 따지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인지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너네 부모님이 결혼할 때 해준 게 좀 있다고 사위를 만만하게 보는가 본데 그럼 못 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카운터펀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 듣고 시어머니는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그 후로 시댁과 좀 멀리하며 지냈어요. 남편도 제 마음을 알고 있었고 자기 엄마가 너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내다가 저희 부모님이 이사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남편과 제 직장이 좀 더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사주신다며 이사하라고 하셨죠. 남편은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하냐고 묻기부터 하셨습니다. 남편이 당연히 이 사람 명의죠. 그걸 엄마가 왜 물어요? 하고 쏘아붙이듯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내가 할 말은 해야지. 네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공동 명의로 해야지. 옛날 같았으면 재산은 무조건 가장 명의로 하는 거야. 하시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 말라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시어머니는 네가 얼마나 남편을 쥐고 흔들었으면 얘가 이러니? 네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걸 모르겠니? 하시는데 말문이 막힐 뿐이었습니다. 숨이 차오르는 걸 간신히 가라앉히고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공동명의로 하겠다고 하면 알겠다고 하실 것 같으세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웅얼거리듯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한번 말해볼게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래.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계속 화를 내고 시아버지는 누구도 말리지 않고 계셨어요. 한참 후에 시댁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시어머니는 그 얘기는 너네 부모님한테 안 했지? 하시더군요. 무슨 얘기요? 하고 물었더니 공동명의 얘기 말이야. 그냥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그때 했던 말 그대로 전했어요. 저희 아빠가 집 해주시는 거 없던 일로 하던지 시댁과 안 보고 살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하라던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더라고요. 남편이 아버님이 엄마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은 게 다행이죠. 내 앞이니까 아버님이 말씀을 순화해서 하신 거지. 이러고는 우리 차장님한테 남의 얘기라면서 얘기했더니 엄마 보고 거지냐고 하던데요. 거지도 그런 당당한 거지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하던데요. 이러면서 저는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어가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게 더 어이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여기 못 온다는 말씀 드리려고 온 거예요. 우리 이제 애도 가져야 하는데 넓은 집은 우리 능력으로는 당장 못 사요. 어머님 아버님은 당신들 앞가림도 하기 어렵잖아요. 이랬는데 남편은 엄마가 촐랑거리는 바람에 여기 못 오게 된 거니까 괜히 우리한테 누명 씌울 생각 마세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가 한 말을 가지고 말꼬리를 잡으시더군요. 당신? 당신? 이러면서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당신이라고 했다는 것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은 무식한 척을 하는 거야? 아니면 정말로 무식한 거야? 하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몰라. 둘 중 하나겠지.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말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하루에 10통 넘게 전화를 했지만
저희는 안 받았어요. 저와 남편에게 똑같은 문자를 보내셨는데 내가 잘못 말한 건 안다. 하지만 며느리가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본인 잘못은 한 줄 적었고 며느리가 버르장머리 없다는 내용이 10줄이었어요. 남편이 대꾸하지 말라고 해서 남편 말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사하고 나서 남편이 이사한 집 등기부등본 캡처해서 시어머니에게 보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남편은 제 명의로 된 집 등기부등본을 시어머니에게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들한테 미친놈이 되라고 하지는 말아야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문구와 함께 등기부등본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시아버지 생신 때 시부모님과 오랜만에 만나서 외식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처가에 가서 머슴처럼 굴어야 하는데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아들처럼 대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계속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거지. 우리 이사할 때 자기가 공동명의 어쩌고 했으면 우리가 받았던 것도 다 뺏겼을 거야. 했습니다. 남편은 맞아. 아버님 성격에 진짜 그랬을 거야. 이러고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 후로 시댁에 2번 더 갔다 왔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했고 아들이 설거지한다고 안절부절 못하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며느리가 집해왔으면 아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말은 마음에 없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 약 올리고 싶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자기가 집안일도 다 한다고 자랑하듯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처가에서 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양심이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남편과 저 집안일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었던 것 뿐이었어요. 얼마 전에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공동명의 얘기할 때 아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지? 내가 아빠였으면 엄마한테 난리 쳤을 텐데. 이 말을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댁과 왕래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 시어머니가 이상한 소리 하실 때마다 시어머니가 공동명의 얘기했던 거 언급하려고요.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 했던 건 내가 정말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한다면 다시는 언급을 안 하겠지만 시어머니가 사과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이 해주는 집을 공동명의하라고요. 해주면요? 사돈 재산도 나눠 쓰자 했겠죠? 멍청한 시부모는 사돈이 똑똑해서 부자가 된 걸 모르나 보네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죠. 사과하면 끝나지만 사과 안 하면 자신의 잘못이 주홍글씨가 되어버린다는 걸 인성이 덜 된 사람들은 모르나 봅니다.